근거 있는 초기 세팅 의사결정 과정 발표를 하게 된 강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할지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 기술을 사용할 때 뭐 리액트, 넥스JS, 뭐 저장 상태 관리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좋아 보여서 쓰는 게 아니고 남들이 다 써서 그냥 유명해서 뭐 그러려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팀이 가진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닝 커브는 적절한가 이 부분도 저희 앱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SEO랑 SSR의 이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Next.js를 너무 도입하고 싶어요. 내 팀원들이 Next.js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짧은 시간 내에 유의미한 성과를 끌어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번들 크기가 너무 크지는 않은가. 이것도 뭐 성능을 중요시한다면은 좀 중요한 요소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엑시오스라는 이제 라이브러리 많이들 쓰실 텐데 엑시오스가 이제 키나 패치 그런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번들 크기가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많은 이제 편의성 기능을 제공하지만 좀 번들 크기가 너무 크지는 않은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특대는 잘 활성화되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보수 중인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 저녁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 중에 리코일이나 이제 스타일 관리 라이브러리 중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는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버거가 생겼을 때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모노레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모노레포에 대해서 생소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노레포는 이제 하나의 저장소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통 코드, 예를 들어서 디자인 시스템이나 유틸 함수 이런 코드를 공유를 하고 버전과 의존성 관리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모노레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구분되는 개념으로는 멀티레포라는 게 있는데 각 프로젝트를 별도의 저장소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멀티레포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저장소가 독립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더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 좌측에 있는 모노레포는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한 레포지토리에 관리를 하는 거고, 멀티레포는 이제 분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메이커스 팀에서는 멀티레포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시다시피 디자인 시스템이나 뭐 푸시 아니면 서버, 뭐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거 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제 팀에서는 이렇게 어드민이나 클라이언트, 뭐 디자인 시스템이 하나의 레포지토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노레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노레포를 선택한 이유로 저는 일단 프로젝트의 확장성을 고려를 했어요. 처음에 회의를 할 때 추가 스프린트 과정에서 어드민 프로젝트나 뭐 랜딩 페이지 그런 게 추가될 수 있었기에 프로젝트의 확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은 멀티레포도 충분히 채택할 수 있었을 텐데 어, 저희는 5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무슨 어드민 팀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5명 자율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레포를 관리했을 때 이제 이슈, 뭐 플리 테스트, 뭐 그런 컨벤션을 따로 관리해야 됐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생산성이 조금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데 디자인 시스템을 멀티레포로 운영을 하면은 이제 내부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뭐 npm에 배포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코드를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저희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모노레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모노레포를 선택을 했고 이제 모노레포를 구축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패키지 매니저의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npm이나 knpm 모두 각각의 이제 종속성 트리를 제공을 해서 독립적인 그런 워크스페이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빌드 시스템 도구라는 것을 모노레포와 함께 사용해서 좀 더 편의성 있게 이제 빌드 관련된 처리를 빌드 시스템 도구가 알아서 해주고 그런 간편한 도구입니다. 터보레포나 NX 같은 도구가 있어요. 또 빌드 시스템 도구를 쓰면은 또 자동으로 빌드 관련해서 최적화로 진행을 해줍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빌드 시스템 도구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워크스페이스를 직접 구성해서 하면은 이제 세팅이 사실 좀 번거로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산성, 개발 생산성이 조금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빌드 시스템도 그 중에서도 터보레포를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다른 도구에 비해서 좀 러닝 커브가 낮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뭐 컴포넌트, 뭐 스타일 파일, 이런 스토리북 파일 이런 걸 한 번에 생성을 해주는 코드 제네레이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터보레포를 도입을 했고, 이제 패키지 매니저를 결정을 해야겠죠. 패키지 매니저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소거법을 좀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npm과 양, 이 두 개는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존성 중복 저장 문제를 호이스팅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유령 의존성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모노레포에서는 이제 이런 의존성 관리가 중요한데 이런 게 더욱더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두 패키지 매니저가 성능적으로도 많이 뒤쳐져 있어요. 뒤에 소개할 얀베리와 PNP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얀베리 같은 경우에는 노드 모듈 수가 없어요. 그 플러그 앤 플러그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팀원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러닝 커브가 조금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 얀베리는 이제 여러분들 서포팅할 때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지만 이제 버전 관리가 팀원끼리 맞추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PNPM을 선택을 했고, PNPM은 이제 유사한 방법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하드링크 방식으로 빠른 설치와 빠른 그 적은 디스크 사용량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PNPM 카탈로그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패키지별로 버전을 도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점 때문에 PNPM이라는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런 기술 선택을 선정을 했고, 어, 좀 다른 부분도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고민을 하실 게 ESLint랑 프리티어를 사용할까, 바이옴을 사용할까, 이제 정적 코드 분석 도구인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프리티어랑 ESLint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더 그 러스트 기반으로 더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모노레포 대응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ESLint에 비해서 아직 규칙이 많이 부족해요. 임포트 규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커뮤니티가 꽤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npm 트렌드에서 보면은 다운로드 설치 수가 거의 20배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6월 달에 한 건데. 그래서 ESLint, 프리티어 조합을 사용했고, 최근에 저번 주에 이제 따끈따끈하는 게 출시된 OXLint는 가 있는데, 그건 이제 ESLint랑 연동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CSS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소거법을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우선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게 이모션이고 그 하단에 있는 게 스타일드 컴포넌트인데, 둘 다 CSS인 JS죠. CSS인 JS는 근본적으로 이제 런타임에 CSS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런타임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스타일드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이제 최근에는 아예 중지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여기서 선택을 한 근거는 생각보다 좀 단순해요. 저희 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가독성이었는데, 테일링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입장을 가졌고, 저도 다른 분들도 그랬고, 러닝 커브도 조금 있고, 이제 JSX 코드부의 클래스 네임을 적다 보니까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소거법을 통해서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초기 세팅을 시작한다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테일인드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테일인드 4.0이 최근에 나오면서 성능적으로도 이제 빌드 속도가 거의 최대한 10배 정도 단축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개발 생산성 측면에서 테일인드가 정말 압도적인 측면을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테일인드 쓰라고 한번 권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팀과 상황에 맞는 선택이겠죠. 특히나 초기 기술 선정은 프로젝트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술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얘기 준비하고 싶었는데 이제 8분이라는 한정된 시간 내에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 감치 못했던 점 죄송하고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